자, 이 시각 시장 상황과 함께 시장 이슈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 아다나 투자자문의 신수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그리고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2110선을 넘어서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2120선 위에서 지금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시장 움직임들 좀 살펴보고요. 이슈도 좀 함께 짚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일단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니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4,500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도 우리 그 거래소 시장에서 200억 원, 300억 원이 넘는 시간 초기치고는 상당히 많은 양의 어떤 그 주식 매수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 사실상 4조 원을 수적 넘어가면서 4조 2천억 원에 가까운 그런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3월 달 들어서 어제까지 8영업일 간만 해도 2조 2천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유로존에서의 정치권 불안, 이런 대외적인 이슈에 의한 외국인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오히려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 부분 호전되어 가고 있는 그런 느낌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힌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물론 여기에는 환율의 움직임도 한 부분, 한 몫을 분명하게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요. 대내적인 이슈가 있었고 대외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내적인 이슈, 탄핵 정국이었죠. 탄핵 정국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시장, 다시금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물론 진입이 되고는 있는데요. 그 불확실성의 진입은 과거 탄핵 정국의 불안감이나 우려감과는 좀 다르게 대선 정국이라는 새로운 기대감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시장의 변동성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소위 말하는 시장의 중심점이 과거 탄핵 정국에서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좀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듯 하고요. 대선 정국, 그 중심점에는 결국 정부 정책이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시장 내 화두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1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후를 비교를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어떤 그 이야기들, 재정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씩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나타났다가 다시금 불안감으로 일정 부분 대두가 되었다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들어서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실제로 시장 내에는 그 기대감으로 다시금 정권 초기 항상 그런 부분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통화정책 중심에서 재정정책 중심으로 서서히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탄핵 정국이 마무리가 되면서 대선 정국에 돌입이 되면서 실질적인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소위 말하는 새로운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들로 하여금 우리 시장에 어떤 그 유입을 촉진시키는 그 촉매제 역할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절대 잊어서야 안 될 부분은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미국 시장에 대비해서, 유로존 시장에 대비해서, 그리고 동남아 시장 어떤 나라에 대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시장은 상당 부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 저평가가 서서히 해소되어가는 국면이 결국은 디커플링의 해소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글로벌 동조화라는 현상으로 다시금 우리 시장 내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업종군, 소위 말하는 시장 내 주도 업종군이 어떤 업종군이 될 것이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 변화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아무래도 환율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환율의 상황에 따라서 내수주와 수출주, 소위 말하는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내수주와 수출주 간의 순환매, 서로 간의 교차 매매,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달러의 강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들, 소위 말하는 FOMC를 대기해 놓고 있는, FOMC의 금리 인상을 대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이라면 결국은 원화의 절하, 그러면 수출주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수출주, 경기 민감 수출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금융주에 대한 관심. 근데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좀 지나가서 FOMC의 금리 인상 이슈가 조금은 좀 시장 내 투자 심리의 둔화 양상으로 좀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는 소위 말하는 대선 전국으로 본격 시장은 진입을 하게 되면서 대선에 대한 기대감, 소위 말하는 대선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대선에 대한 가장 중심점에는 뭐니 해도 내수 부양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면 당연히 시장은 또 내수주로 관심이 이동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큰 그림을 그려보면요. 단기적으로는 수출 관련 경기 민감주와 금융주, 중장기적으로는 대선과 맞물린 부분은 내수주와 그 다음에 금융주에 대한 관심.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가 보시면서요. 이제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이슈들, 글로벌 이슈들 좀 짚어봐야 되겠죠. 가장 눈앞에 다가온 것이 3월 15일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된 한국 여행 금지령 D-1일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리고 3월 15일이 또 네덜란드 총선도 겹치게 되죠. 유로존의 정치 불안 상황. 또 한 가지. 미국의 FOMC 결과 발표. 3월 15일로 다들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제 한 가지씩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드와 한국 여행 금지령 이와 관련돼서 과연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들에 대한 피해가 더 큰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사실은 그 부분이 맞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물론 중국에 대한 대중국 수출 의존도, 중국에 대해서 대기업들의 수출 비중이 오히려 26%로 중소기업들의 중국 의존도 2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중간재, 원자재 수출, 설비류, 기계류의 수출 때문에 그렇다. 근데 반면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의류업종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 의류의 중국 의존도가 82%, 화장품의 중국 의존도가 69%에 다다르면서 오히려 업종별, 종목별 편중 현상이 상당 부분 심하지 않겠느냐라는 것. 따라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247만 원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 결국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9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이제 서서히 다른 종목군들의 1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으로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그런 상황과 맞물리면서 배당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겠죠. 이런 상황들 놓고 본다라면 결국은 기업 실적 발표를 할 때, 사업 보고서를 이야기를 할 때 중국에 대한 의존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앞으로 상당 기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탈피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 수출 지역의 다변화 노력을 얼마나 꾀하고 있느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 관찰 내지는 주의,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말씀 아울러서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관광, 여행, 항공에 이르기까지 일단 내일 당장 조금 좀 관망하는 그런 양상이다라는 부분들 조금 좀 마음속에 넣어 놓으시면서요. 어제 같은 경우 뭐 화장품이랄지 중국 관광과 관련된 사드와 관련된 우려감 다소간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긴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어떤 그 단기적인 어떤 그 반등락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